아침이 밝아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살짝 들어오고 집안은 아직 조용합니다.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고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르는 소리만 조용히 울립니다. 그 어르신은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셨습니다. 50년 가까이 지켜온 아침 루틴이었죠. 밥 먹기 전에 화장실부터 다녀오는 것.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서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느낌은 오는데 막상 앉으면 잘 안 나옵니다. 겨우겨우 조금 나왔다 싶어도 몸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뱃속 어딘가에 아직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같은 그 느낌. 묵직하고 답답하고 하루 종일 그 기분이 가시질 않습니다. 이런 경험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매일 화장실에는 갑니다. 아예 못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늘 끝난 것 같지 않고 다시 가고 싶고 식사를 마치면 또 화장실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하루에 2번, 3번 화장실을 들락거리지만 몸은 전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그냥 변비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변비약을 드시고 유산균을 챙기고 식이섬유를 늘려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아지질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심지어 몇 년이 지나도 그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증상은 단순한 변비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변이 나오는 통로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배변 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은 일반적인 변비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왜 그동안 약을 드셔도 나아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부터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이었고 평생 건강하게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고혈압 약 하나 드시는 것 말고는 특별한 지병도 없으셨죠. 그분이 처음 불편함을 느끼신 건 한 2, 3년 전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부터 화장실이 조금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크게 불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뭔가 덜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변은 매일 봤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이면 충분했는데 어느새 15분, 20분이 됐습니다. 힘을 줘도 잘 안 나오고 그렇다고 그냥 일어나기엔 뭔가 남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계속 앉아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며느리분이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오래 계시는 걸 보고 물었다고 합니다.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하고요. 그분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변비가 좀 있다고, 나이 드니까 그런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유산균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광고에서 봤다며 변비에 좋다는 섬유소 음료도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 한 주 정도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어떤 날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진료실에 오신 건 그로부터 또 몇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변비 처방만 받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 그분의 불편함은 일반적인 변비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변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데도 시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줄수록 오히려 더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단순한 변비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그 훨씬 이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너무 조용했고 너무 익숙한 불편함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놓쳐버리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나이 탓으로 돌리고 약으로 버티다가 이미 꽤 진행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진료실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이런 일이 몸속에서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왜 힘을 줄수록 오히려 더 안 나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몸의 구조를 통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변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뱃속에서 무언가를 밀어내는 동작이 아닙니다. 여러 근육들이 타이밍에 맞게 움직이고 그 순서가 제대로 맞아야 비로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항문 주변의 근육입니다. 항문 바로 주변에는 우리가 평소에 거의 느끼지 못하는 여러 겹의 근육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평상시에는 살짝 조여져 있어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변이 새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고마운 기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근육에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변을 내보낼 때 이 근육은 자연스럽게 풀려야 합니다.
열리면서 통로가 넓어져야 변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강하게 힘을 주면 이 근육이 반대로 반응합니다.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조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갑작스럽게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이를 위협으로 느끼고 반사적으로 긴장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압을 확 올리면 근육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반응으로 수축합니다. 그러면 출구는 오히려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까요? 좁은 통로를 통해 무언가를 꺼내려고 할 때 안에서 누군가가 그 입구를 더 좁게 누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안에서 밀어도 나오질 않겠죠. 지금 그 어르신들의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상황과 비슷합니다. 변은 이미 아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출구에서 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더 세게 힘을 주면 출구는 더 좁아집니다. 나오지 않는 이유를 오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몸에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근육은 계속 무리한 자극을 받으면 예민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여졌다, 풀렸다 하던 근육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잘 풀리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긴장 상태가 기본값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신호가 오더라도 실제로 출구가 제대로 열리지 않게 됩니다. 더 오래 앉아 있어도 더 강하게 힘을 줘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되면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변은 매일 조금씩 나오니까요. 완전히 막힌 게 아니니까 변비라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수년을 지내십니다.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신호의 의미를 잘못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가 계속될 때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리고 반드시 병원에 가봐야 할 신호는 어떤 것들일까요? 처음에는 그냥 불편한 정도입니다. 나왔는데도 뭔가 남은 것 같은 느낌, 화장실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잔병감이 있어서 하루에 2번 가게 되는 것. 이 정도는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지내십니다. 나이 들면 다들 이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몸은 조금씩 더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시간의 변화입니다. 처음엔 5분이면 끝났던 화장실이 어느새 10분, 20분, 30분이 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시간 동안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항문 주변 조직에 지속적인 부담이 쌓입니다. 붓기가 생기고 조금씩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변을 볼 때 항문 쪽에서 통증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처음엔 찌릿한 느낌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앉고 일어날 때도 불편하고 변을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워진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변 보기가 무서워서 미루게 되고 미루다 보면 변이 더 굳어지고 굳은 변은 더 나오기 어렵고 나오기 어려우니까 더 세게 힘을 주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신호들은 단순한 배변 장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꼭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휴지에 붉은 흔적이 생기거나 병이 물이 빨갛게 변하거나 변 자체에 피가 묻어 있다면 한 번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치질이 있으신 분들은 종종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치질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갑자기 출혈의 양이 늘거나 색이 달라졌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출혈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고 조기에 확인할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드시는 양은 비슷한데 또는 오히려 잘 드시고 계신데 몸무게가 줄어들고 있다면 소화기 전반의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요즘 많이 마르셨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셨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변의 굵기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굵고 형태가 있게 나오던 변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가늘어지거나 연필처럼 얇아진다면 통로 어딘가에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며칠 정도가 아니라 몇 주, 몇 달에 걸쳐 이런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며칠은 변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설사를 하고 또다시 막히고 이렇게 패턴이 불규칙하게 반복되신다면 특히 이런 증상이 새롭게 시작되셨거나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 장 전반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변을 볼 때마다 참기 어려운 통증이 오거나 밤에 잠을 깨울 정도의 복통이 있다면 그 통증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진통제로 누르고 넘기시는 것은 증상을 가릴 뿐이지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수개월째 약을 드셔도 변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유산균도 드셔보고 변비약도 드셔보고 섬유소도 늘려보셨는데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약을 끊으면 더 못 보시게 된다면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 파악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가까운 소화기 내과나 외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검사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대부분 크게 힘들지 않게 진행됩니다. 일찍 확인할수록 선택지가 더 많습니다. 별일 아니기를 바라며 미루시다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오늘 당장 바꿔보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늘리기 전에 먼저 바꿀 수 있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습관들만 잘 지켜도 그동안의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어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실에서 10분 이상 앉아 계시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10분이 지났는데도 변이 잘 안 나온다면 그건 지금 몸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상태에서 더 앉아 계시면 나오지 않는 변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잘못된 힘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구 근육은 더 긴장하고 다음번엔 더 나오기 어려워집니다.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신다면 그냥 일어나세요. 아직 덜 봤다는 생각이 드셔도 일단 화장실을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찜찜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일주일만 꾸준히 지키셔도 화장실에서의 경험이 달라지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신호가 오지 않으면 억지로 앉지 마세요. 오늘 아직 화장실을 안 갔으니까 한번 가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신호도 없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신호가 왔을 때 비로소 변을 내보낼 준비가 됩니다. 신호도 없이 앉아 있으면 몸은 오히려 혼란스러워집니다. 신호가 분명히 느껴질 때 그때 화장실에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날은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안 보셨다고 당장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물을 충분히 드세요. 변이 너무 딱딱하면 아무리 신호가 와도 나오기 힘듭니다. 변의 형태를 부드럽게 유지하려면 수분이 충분해야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나 차는 이 수분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장 운동을 부드럽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섬유소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가스가 차고 더 불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에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늘려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로 매일 걸으세요. 걷기는 장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다리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골반 안쪽의 근육들도 함께 움직이면서 장과 항문 주변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협응합니다. 장의 움직임도 함께 활발해지고 변이 내려오는 리듬도 좋아집니다.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하기 어려우시면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나눠서 하셔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따뜻한 좌욕을 해보세요. 따뜻한 물에 잠시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항문 주변 근육의 긴장이 눈에 띄게 풀립니다. 특히 출구 근육이 너무 조여져 있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너무 뜨겁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의 물로 하루 한 번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 후 혹은 자기 전에 하시는 게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가짐 하나를 바꿔보세요. 오늘 못 본 변은 내일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입니다. 변을 못 본 날이 있어도 당장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그냥 편안하게 보내시고 자연스러운 신호가 오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억지로 빼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5가지 습관과 한 가지 마음가짐, 거창하거나 힘든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시면 한 주 안에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어르신 기억하시나요? 몇 달 뒤 그분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훨씬 밝았습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하시면서도 뭔가 조금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하셨습니다. 신호가 오지 않으면 억지로 앉지 않으려 했고 물도 더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랑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도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약을 늘린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잘못된 습관 몇 가지를 조용히 바꾸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의 아침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화장실에 오래 앉아 답답하게 보내던 시간이 줄었고 하루가 조금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그렇게 작은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변을 보는데도 시원하지 않고 잔변감이 느껴지고 화장실 시간이 점점 길어지신다면 그것은 단순한 변비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변이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이 나오는 출구 자체가 잘 열리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더 세게 힘을 주면 출구는 오히려 더 좁아집니다. 해결책은 더 강하게 미는 것이 아니라 출구가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 신호가 없으면 억지로 앉지 않는 것,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 매일 꾸준히 걷는 것, 그리고 따뜻한 좌욕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 이 5가지 습관이 그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변에 피가 보이거나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지거나 변의 굵기가 달라지거나 심한 통증이 생기거나 수개월간 약을 드셔도 나아지지 않으신다면 그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찍 확인할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오래 모른 척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일찍 알아채고 조금 일찍 바꾸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다시 나아지기도 합니다. 몸을 돌보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 아침에 20분을 더 걷는 것, 화장실에서 억지로 버티지 않고 일어나는 것. 이런 작은 결정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몸은 천천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이야기구나 하는 느낌이 드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용히 이 내용을 함께 나눠주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조금 더 가볍고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